네, 안녕하세요. 강정호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제23조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를 규율을 하고 있는데요. 제1항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2항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자,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는 최근에도 기출이 여러 번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28회인가요? 2012도 7950. 이게 이제 대치동 공원 관련된 사건이고요. 우리 3년 전에 기출이 된 게 2019도의 34982 사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 관련된 판례가 시험에 이제 기출된 바가 있죠. 자, 이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라는 것은 국토개개임이 용언한 법률과 같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각종 이용 제한, 규제 등을 받는 토지를 이제 말하는데요. 오늘날 복리국가의 대두로 공공복리 증진이 국가의 책무로 인정되면서 공법상 제한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평가는 계획자의 불특정성으로 보상 여부, 범위 등에 대한 대립이 있어서 판단 기준이 일률적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보상 기준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공법상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질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일반적 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일지라도 해당 공익사업을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제한이라는 것은 제한을 가함으로써 그 목적이 완성되고 별도의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제한상으로 비침해적 제한 또는 보존적 제한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한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적 근거는 일반적 제한은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개별적 제한이라는 것은 제한을 가한 자체로서 목적이 완성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을 필요로 하는 제한사항으로 사업 제한, 특별 제한 또는 침해적 제한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에 제한사항이 직접 목적으로 가해졌는가 여부는 사업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 시행의 내용을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론적 근거는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익사업을 시행할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 공익사업을 시행할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지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이제 개발이익 배제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이제 출제된 것은요, 2012도 7950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법상 제한이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 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 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야 하지만 도로, 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 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 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해야 된다. 대치동 공원 관련된 사건인데요. 자, 수용 재결에서 40억, 2재결에서 43억, 1심에서 180억, 2심에서 120억이 나왔던 사건인데요.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주변 지역은 다 3종인데 1종으로 돼 있었던 거죠. 결국은 도시공원 경우에는 인근이 전부 제 3종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평가액은 이제 3종에 가깝게 됐어요. 근데 이제
판례는 이제 일종에 가깝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주변 지역이 도시공원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이제 3종에 가깝게 되면은 실제 보상 평가액은 3종에 가깝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2019도 3498이 사건. 이거는 이제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에 관련된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판결 요지를 한번 1, 2번을 다 읽어보도록 하죠.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인데요. 판결 요지 2019도 3498이 사건. 첫 번째, 토지보상법 68조 3항은 손실보상액의 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 시행규칙 23조는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1항이죠. 그 다음에 2항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경되기 전에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해당 공법상 제한이 그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 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 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야 하고, 도로, 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 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 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라도 그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을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해야 한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판결을 보면은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1조죠.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그 공원구역의 건축행위 그 공원구역에서 건축행위,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존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광물의 채굴,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거나 가축을 놓아먹는 행위, 놓아먹이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제한함으로써 2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을 보존 관리하는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 지정 후 공원 용도 지구 계획과 공원 시설 계획이 포함된 공원 계획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이 공원 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공원 보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공원 시설을 설치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 사업을 반드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 시설을 설치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지정이나 공원 용도 지구 지정과는 별도로 공원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고시한 다음 공원 사업 시행 계획을 결정고시해야 하고, 그 공원 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정착물을 수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여기서부터가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 용도지구 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그와 동시에 구체적인 공원시설을 설치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시설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 별도의 공원시설 계획에 의하여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구체적인 공원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안의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한다. 정답이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관련된 것이 사실상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판례 여러분들 이게 하급심 판례죠. 2007 가합의 1401 사건인데요. 자,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제한이라고 보아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로서 허용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는 여부는 해당 토지가 놓여있는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 2007 가합의 1401 서울 서부지법 이 판결에서 이러한 그 개별적 제한과 일반적 제한에 대한 그 국립공원 내에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판시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컨셉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 제한하는 자연공원법 제4조 등의 규정은 헌법 제23조 1항 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 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데, 이러한 경우 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용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일이 막힌 경우에만 이러한 제한이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 하락이나 지가 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자신의 토지를 장래 건축이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저상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토지 소유자가 국립공원 공원 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특별한 희생과 사회적 제약에 관련된 형식설과 실질설 요 관련된 우리 특별한 희생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희생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법상 제한이 특별한 희생인지 여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제한은 그 지정 목적이 전체 토지 이용의 합리적인 조정 등 공익을 위한 것이고, 모든 토지들에게 가해지고 있으므로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이제 판단되고요. 따라서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제한은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에게만 가해진 것이 제약이므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일반 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일반적 제한과 개별적 제한으로 나눌 수 있고요. 양자의 구별 기준은 특별한 희생이고, 이 특별한 희생이 있는 개별적 제한의 경우는 지가 하락 등의 손실이 있을 수 있고, 해당 토지의 취득 보상이 이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헌법상 정당 보상에 위배되므로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대로 평가하게 됩니다. 특별한 희생의 유무는 형식적, 실질적 기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회 1번에 3번이 이렇게 나온 거죠. 아까 2002도 7960 그 판결이죠. 2012도 7950 판결 28회 1번에 3번 이게 출제가 된 거고요. 31회 1번에 2번 요거는 2019도 34982 사건이죠. 요것이 출제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자연공원법에 자연구역은 일반적 계획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상당히 이론적이고 그 다음에 판례의 문장, 법령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해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일반적 계획 제한과 개별적 계획 제한, 그래서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제약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서로 임할 때 감전패 가서 꼭 합격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